내 표정. 나 어젯밤에 술 처먹어서 목소리도 이상하고. 걔 밀어줄게. 오늘은 내가 밀어줄게요. 나의 눈길을 사로잡는 찹쌀과비기여, 오늘은 나의 목표가 네가 아니구나. 지난번 불금 사냥에 실패하고 자신감 확 떨어진 민용쌤이 픽한 장소에서 오늘의 금요일을 불태워 보겠어. 금요일은 밤에만 불태워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우리는 아침부터 불살라 볼게요. 나의 이런 이글거리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우 조용한 동네네요. 남의 동네 놀러온 제주도민 2명은 또 신이 났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아망딘 테이블. 한담이랑 가까운 위치지만 전혀 관광지 같지 않은 위치에 있는 브런치 카페입니다. 혼자 운영하는 가게로 사장님도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은 그냥 나 혼자만의 느낌일까요? 사장님은 대박을 꿈꾸는 걸 수도 있으니 제 말은 무시하고 많이들 가주세요. 오픈과 동시에 입장해서 조용한 식당에 민용쌤과 둘이 앉아있으니까 또 행복해지려고 해요. 아망딘 테이블의 메뉴는 다 안 먹어봤지만 왠지 다 맛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우리의 선택은 트러플 감자 그라탱과 프렌치 토스트입니다. 민용쌤이 계산을 해서 몰랐는데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가격이 좀 있네요. 남이 돈 낼 때 가격에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딱 가격만 보면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뭔가 부수적인 사이드 메뉴가 없이 단촐하게 단품으로 나오는 음식을 보면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드셔보셔요. 뭔가 뻔하고 잡다한 사이드가 함께 나오는 브런치 메뉴와 확실히 차별되는 맛입니다. 독일 사는 보영 언니가 제주에 왔을 때 브런치를 먹읍시다 했더니 한국에 이상한 맛없는 브런치 가게 데려갈까봐 너무 겁났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나도 언니랑 유럽에서 먹던 것들을 생각하니까 섣불리 언니에게 브런치 먹자는 말을 못했다는 슬픈 전설이. 그런데 아망딘 테이블 여기 외국인 친구들도 자신있게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은 맛입니다. 특히 내 사랑 프렌치 토스트는 정말 저의 인생 토스트네요. 이렇게 두툼한데 부들부들 정말 미친 맛이에요. 객관성을 잃고 너무 흥분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아무튼 우리의 브런치는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양이 작아요. 배불리 먹고 싶으면 2인 3메뉴 권장합니다. 깔끔한 분위기에 아기자기 인테리어도 좋았던 아망딘 테이블. 우리 집 옆에 있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음 코스로 꾸꾸 하기 전에 결국 꽈배기 득템. 이 동네는 꽈배기도 맛있어요. 아주 복받은 동네네요. 안 먹을 것 같던 민영쌤도 욤욤욤욤욤 잡았다 이놈. 맛있게 먹더구만. 자, 그럼 민용쌤이 픽한 다음 코스는 제주 현대미술관이지만 우리는 갑자기 산행 중. 현대미술관이 너무 저지오름과 가까이 있어서 지나치기가 아쉬워서 제가 살짝 끼워넣기 한 코스예요. 저지오름. 나도 민용쌤도 한 번도 안 와본 곳이니까 더더욱 가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제가 추진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더워 죽겠시오. 역시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는 거. 계단도 가파르고 생각보다 힘들어서 민용쌤에게 원망을 바가지로 들으면서 올라가니까 땀도 바가지로 나고 아주 그냥 바가지 흥건하네요. 네, 실성했어요. 운동으로 왔다면 매우 좋은 코스. 그러나 가벼운 산책으로 왔다면 좀 힘든 코스네요. 문제는 시작할 때 저지오름 전문가로 보이는 아저씨가 추천해준 코스가 더 빡셨다는 거. 그분을 안 만났더라면 중간 전망대가 끝이라 생각하고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저씨의 코스 설명을 들은 터라 우리는 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완전 정상에 오르니까 뷰도 훨씬 아름답고 상쾌하고 너무 좋죠. 그러나
그런데 아저씨는 말하셨죠. 분화구에 꼭 내려갔다 오세요. 우리 또 말 잘 듣는 서타일. 미친 100계단을 내려가 분화구로 갑니다. 물론 계단이 100개는 아니지만 체감상 무지 힘들었다는 거. 느질 체력이에요. 그렇게 내려간 분화구는 뭐 별거 없이요. 관광객이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그랬다는 거. 분화구는 상군불이죠. 저는 별거 없는 분화구를 보러 내려온 게 좀 억울하기도 하네요. 민용쌤도 말은 안 하지만 눈빛으로 쌍욕을 날리는 것 같았어요. 아 뜨거워. 문제는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젠장 오랜만에 화장하고 나왔는데 대망입니다. 나의 몰골은 이미 망나니. 정말 땀에 쩔어서 매우 더러운 상태로 다음 코스로 향합니다. 우리의 다음 코스는 지금의 나의 상태와는 매우 상반되는 제주 현대미술관. 괜찮아요. 미술관은 시원하잖아요. 땀에 젖은 나를 식혀줄 거예요. 냄새는 어떻게 하냐고요? 괜찮아요. 이럴 땐 마스크 의무 착용이 감사하네요. 세상에서 마스크 쓰는 게 제일 답답한 나인데 이럴 땐 감사합니다. 인생 뭐든지 내가 죽게 싫어해도 나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는 걸 또 배우면서 아무래도 저지오름에서 많이 힘들었나봐요.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다시 정신 챙기고 들어간 미술관. 지금은 김보희 작가전을 하고 있습니다. 습자지 깊이에 아주 얄팍한 지식을 자랑하는 저는 알려드릴 정보는 없어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관람하는 서다일. 그런데 제주도 풍경의 그림들은 친근해서 그런지 아니면 소재를 한지나 천같이 따뜻한 느낌의 재질을 많이 이용해서 그런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어지는 전시관의 원색적인 느낌의 그림들도 좋았고요. 일상을 그려놓은 그림들도 다 좋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저의 취향에 맞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매우 흥미롭고 즐겁게 관람을 했답니다. 이어지는 야외도 좀 거닐어 보고 오늘의 화창한 날씨를 만끽해봅니다. 자주 찾지는 않지만 제주 현대미술관은 올 때마다 좋았던 기억이에요. 근처에 일정이 있는 관광객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은 코스네요. 기념품 샵에서 마음에 드는 엽서는 솔드아웃 됐고 프린트는 몇십만 원 이상으로 고가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끝나지 않은 관람.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공공수장고로 가봐야 합니다. 미디어 아트관인데 관람했던 김보희 작가의 작품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로 관람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몰입되고 즐거운 관람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숨차. 특히 미술관을 조금 지루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재미있는 관람을 유도할 수 있을 듯하고 저 또한 원화로 관람했던 작품들이 살아 움직이니까 아이처럼 재미있게 관람했네요. 나오는 길에 포토스팟도 마련되어 있지만 그건 뭐 그닥. 아무튼 전체적으로 매우 좋았던 코스였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 시내로 다시 가야 하는데 커피 한잔하고 가자 하고는 가는 길에 있는 푼티노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은 잡화점 푼티노 스튜디오와 카페 나를 위한 시간. 이름은 두 개지만 그냥 같은 건물입니다. 입구부터 막 사진 찍고 싶은 갬성 터지는 곳이에요. 이런 곳 보면 이런 집에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집 정리도 잘 못하는 저에게는 거의 망상에 가까운 생각이죠. 그런 꿈 같은 일을 현실로 만드신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유롭게 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좌파들은 다 깊은 생각 끝에 자리를 잡고 있는 듯 조화롭게 잘 꾸며진 내부도 정말 센스가 돋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렇든 저렇든 무지랭이 단순쟁이 아줌마는 젤리 보고 눈 돌아갔잖아. 거의 정신줄 놓았잖아. 저 언제 철들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정신없이 젤리에 눈이 팔려 미쳐있는 사이 우리의 음료가 나왔고 잠깐 정신줄이 나갔다 돌아온 사이에 커피를 왕창 쏟았습니다. 그것도 장식장 앞에서. 눈앞이 캄캄하고 죄송하고 갑자기 죽고 싶어지네요.
나 조울 중이에요. 사장님은 의연한 척 친절하게 처리해 주셨지만 속으로 얼마나 짜증이 나셨을까요? 나는 왜 나이 충분히 처먹고도 이 모양일까요? 손해보신 물품이 있으면 변상하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고 다시 만들어주신 커피값도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는 없어서 커피값 추가 지불하고 이번 사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급 우울해진 기분으로 앉아있는데 시원한 음료 마시며 창밖에 흔들리는 나무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또 진정이 되네요. 어떤 슬픔도 오래 못 가져가는 나의 단순함, 나 살기는 편한데 말이죠. 제가 미안한 마음에 자주 찾겠다고 하면 푼티노 스튜디오 사장님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다신 오지 말라고 하시겠죠? 다음엔 꼭 조심히 조용히 있다 올게요. 젤리 사러 또 가고 싶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을 전하며 푼티노 스튜디오 앤 카페 나를 위한 시간까지 민용쌤의 오늘 픽은 다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으로 카페를 나옵니다. 시내에서 일을 좀 보고 어쩌다 보니 우린 오늘 너무 먹은 게 없다는 자각에 그 배가 너무 고파지네요. 그럼 뭐 좀 먹으러 가볼까요? 민용쌤이 픽했지만 나도 예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미국식. 이름도 그렇고 메뉴도 햄버거라고 해서 그냥 미국 음식인가 생각했는데 한자를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는가 본가? 그래도 인테리어는 옛날 미국의 팬케이크 가게가 연상되는 분위기에 미국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주차도 어려운 주거지 가운데 박혀있는 게 관광객보다는 도민 대상으로 장사를 하나 생각도 드는데 이미 서울에서 성공을 한 식당의 체인이라 자신감으로 장소는 큰 고민을 안 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손님이 많습니다. 음식의 이름은 햄버거지만 패스트푸드는 아닙니다.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나온 비주얼도 내가 생각하는 그 햄버거는 아니에요. 빵도 치아바타 같은 느낌의 패티도 다진 고기가 아닌 살코기 덩어리에 스테이크 느낌. 소스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느낌의 뭔 맛일까 궁금했는데 와우, 이거 뭐죠? 지금 배가 고픈 상태라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매우 맛있는 맛. 빵이 바삭하고 고기도 덩어리라 부드럽게 막 씹히는 느낌은 아니지만 오래오래 씹으면서 맛을 음미하고 싶은 그런 맛입니다. 생긴 거는 햄버거라는 이름보다 샌드위치에 가깝지만 가게 분위기 탓인지 함께 먹는 닥터페퍼 때문인지 왜 햄버거라고 하는지 알 것도 같은 느낌입니다. 분명 차별화됐지만 햄버거의 느낌이 나오는 오묘함. 저는 미국식 햄버거에 빠져버렸네요. 사이드 메뉴도 우리가 생각하는 감자튀김이 아니에요. gnocchi를 사랑하는 민용쌤이 너무 좋아했던 그 맛. 우리는 둘 다 만족했던 미국식. 오늘 모든 코스를 선빵하신 민용쌤. 어느덧 하루가 거의 다 갔네요. 그럼 오늘 너무 달렸던 우리들의 피곤함을 풀어줄 겸 민용쌤 집 근처에 있는 누아스 카페로 가봅니다. 누아스 세컨드 하우스는 누아스 안마의자에서 만든 체험형 카페로 1층은 카페로 2층은 안마의자 체험도 하면서 식사나 식음도 가능한 장소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여기 한치 떡볶이가 유명한데 기름 교체 시간이라서 불가능하다고. 햄버거 먹고 온 여자들 맞아요. 그래도 한치 떡볶이 배는 따로 있잖아요. 오늘은 뭔가 소식하는 하루 같은 그런 컨셉. 마지막은 마사지 받으며 허브차 마시는 건강한 느낌으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겠네요. 누아스 안마의자는 등 위주로 안마를 해주는 인테리어에도 도움이 되는 예쁜 디자인이 컨셉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온몸 구석구석을 주물러주는 다른 안마의자와 비교하자면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어떠한 인테리어에도 테러를 가하는 기존의 안마의자들의 디자인을 생각할 때 실제로 그런 이유로 안마의자를 구매하는 것을 망설이는 조금 젊은 층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인 듯 하네요. 그리고 뭐 예쁜 거 따질 정도의 젊은 감성이라면 몸도 아직 쌩쌩할 테니 요 정도 안마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잠깐 앉아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피곤했던 하루의 피로가 조금 풀리는 개운한 느낌이더라고요. 따뜻한 허브티를 마시면서 진정한 힐링에 마무리를 해봅니다.
만난 브런치로 시작해서 저지오름 계단 때문에 허벅지는 다음날까지 땡겼지만 미술관에서 힐링하고 커피를 쏟는 대형 사고도 쳤지만 그래도 배는 고프다고 햄버거 마구마구 먹고 그리고 마무리는 피스풀. 인생의 하루가 이렇게 다이나믹한데 일생을 돌아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인생 이불킥 순간들이 즐비한 나의 인생. 그래도 지나고 보면 추억이라 말할 수 있는 날들. 나의 채널에 나와 민용쌤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의 추억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추억을 공유하는 여러분들 모두 사랑해요. I love you.